louder. 이거와 함께 시진핑의 1대1로에 응해가지고 군산의 군산공항은 그 공군이랑 같이 있습니다. 거기 미군 기지가 같이 있어요. 제가 거기도 군복무했거든. 그랬는데 군산공항도 새만금 사업하면서 군산공항이 조그마니까 국제항공공항을 만든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든다고 이전시키고 있어요. 물론 그 주변은 전부 중국 건설 회사들이 죄다 공항 다 짓죠. 도청기 엄청 심어놓겠네. 그러면서 거기다가 공군들 자 들어가서 일해 이런 짓 하는 거거든요. 에? 그리고 양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요. 지금 이번 대한항공이 이거 무너진 거는요. 이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공중 항공 1대1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그 다음 새만금 국제공항, 대한항공 이거 이렇게 경영권 박탈시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공권을 중국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행태예요. 영토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하늘도 팔아먹는 행위라고요. 예. 그러한 일환이었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조양우 회장이 화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암살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시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기관이 아주 전방위적인 공격을 해요. 전방위적인 공격을. 제가 다음 주에 그레이트 게임 때에는 이번 주 그레이트 게임 때 제가 그 삼성 죽이기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하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좀 더 이걸 제가 자세히 다룰게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첨단 산업과 군수 산업을 다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얘네들 목표예요. 그래서 좀 이따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할 거지만 문재인 침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침해 아닙니다. 침해인 척 하는 거지. 걔 똑똑한 놈이에요.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우리나라의 산업을 무너뜨리는 그 공작을 보잖아요. 그건 제가 맨날 볼 때만 느끼는 건데 이건 한국인의 작품이 아니다예요. 왜? 굉장히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파괴를 하는데 과연 이게 한국인 머리에서 나올까 할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얘들의 공작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외부 사람의 개입이 있다라고 봐요. 그게 북한인지 중국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도저히 한국인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좌파고 우파고 뭐 서울대 나고 하버드대 나고 뭐예요. 실질적인 일의 메커니즘을 모르는데. 근데 그거를 해낸다니까. 그래서 정말 놀란 거예요. 이거 누구냐. 대단한 작업자가 들어와 있다. 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어요. 예. 이 환경단체. 제가 얘기했죠. 환경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얘네들 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뭐 촛불의 힘을 믿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독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얘네들 옛날 때부터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 짓을 하고 다녔어요. 얘들 환경단체 아니에요. 정치단체지. 정확히 얘기하면 좌파. 그렇죠? 그리고 요거 재밌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김제동, 오늘 밤 김제동 이게 102회인가 103화에 나오는 건데 여기 환경운동연합 애가 나옵니다. 그 장재현인가 그 대표 있죠? 얘가 나오는데 이 오늘 밤 김제동 이 방송을 할 때 요 밑에 실시간 댓글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문자 메시지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실시간 댓글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라는 이 글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 장재현 환경운동연합 이쪽 그 대표가 미세먼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위험성이 덜하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맞기 싫어서 마스크 한 게 힘들면 마스크 벗고 다니라 이런 얘기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봤어. 이거 보면서 저는 미친놈이다 해서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더라고. 근데 이걸 제가 찜질방에서 봤어요. 이거를. 그랬는데 이 밑에 보면 댓글이 계속 좋은 댓글만 나와요. 그래서 아니 저런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욕이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 보면 실시간 댓글이라고 해서 계속 좋은 말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저거는 저 방송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뭐 투네이션 같은 거 읽어줄 때 우리 김 감독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편집해서. 취사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요거를 여러분이 유튜브로 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저기 저를 좀 지워주세요. 저기 보면 힝힝이라 쓰는 사람이 일회용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저거를 캡처해갖고 올린 거예요. 화면에다가. 그쵸? 근데 나머지 한번 댓글 읽어볼까요? 마스크 불편해요. 국내 화석 연료 안 쓰면 미세먼지 없어지는 건
건가요? 뭐지? 미세먼지. 학자가 연구하면 마스크 업자를 이용해서 팔아먹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 나쁜 말이에요. 이 채널 보는 사람들이나 만든 KBS나 다 이해가 안 되네. 뭐 대체 어쩌란 건지 버닝썬 얘기라고 타이틀을 크게 달고서는 다 아는 내용이나 하고 이 채널 도대체 원하는 방향을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쁜 말만 써 있어. 근데 이거는 하나도 캡처 안 한 거야. 이건 하나도 캡처 안 하고 그냥 일회용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요게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웃기죠, 진짜. 에? 저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거 유튜브 가서 직접 보세요. 주요 채팅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죠? 실시간. 그래서 다른 거 채팅도 내가 좀 읽어봤어요. 근데 재밌죠? 도대체 저 실시간 댓글은 누가 쓰는 거냐? 방송국 놈들이 쓰는 거냐? 라고 써있고, 또 다음 거 뭐야? 아니 결국 돈 버는 건 마스크랑 공기형 청정기 업체밖에 이득을 보는구나. 마스크 쓰면 확실히 목 안 아픈데? 뭐 이런 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안 왔다면 파리도 세다.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석탄 발전소 폐쇄. 요 새끼는 이거 댓글 알바인가 봐. 무슨 소리 하시는지 아시는 분. 유명세 노림수, 에너지파, 마스크 비싸요. 진짜 예전엔 이 정도 아니었음. 적어도 하늘은 파랬음. 뭐이죠? 황사는요 역시 KBS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욕이야, 욕. 근데 좋은 말만 써서 보내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 이거 왜 하는지 몰라. 아니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면은 굳이 그런 식으로 그 실시간 채팅에 좋은 말만 써서 쓸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이거 찾으려면 다 보이는데. 그러면 SBS 이거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방송 자체가 이미 언론 조작한다는 걸 스스로 공인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어? 아니 보이지나 말지. 아니 뭐 이런 어설픈 조작이 다 있어 진짜. 어? 한번 오늘 밤 김제동 시청률 올리게 SBS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가서 보세요. 유튜브가 다 있어요. 유튜브 가면 실시간 채팅까지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화면상에 나오는 실시간 채팅과 이 옆에 나오는 실시간 채팅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얘네들이 조작질을 하는가가 바로 드러납니다. 예. 아, 내가 보고 진짜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고 이제 우벤져스의 길. 아, 요즘 우벤져스란 말을 딴 쪽에서도 많이 쓰는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 반대 안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걸 하면서 우벤져스 이름을 안 썼으면 합니다. 왜냐? 우리가 노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다른 우파 채널들처럼 기존 우파들이라던가 경상도 사람, 우리 관심 안 갖는다고 늘 그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타겟이 바로 전라도와 젊은 층이다. 우파가 가장 진출 못하는 영역. 그래서 우리는 그 레드오션을 블루오션화 시키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쓰는 명칭이 우벤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취지를 가지고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우벤져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나 안 대표나 아수라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김상진 단장도 들어오게 됐고 이제 계속 지금 우리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운동에는 명확한 목표가 있고 방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와 안 맞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은 쓰지 말라요. 왜? 사람들이 혼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이미지가 깎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예요. 자, 우리는 이거예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국익우선주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국익을 먼저로 한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른 척 할 수 있다예요. 뻔뻔할 수 있답니다. 사적인 걸 갖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비판도 하지만 정책을 반드시 내놓는다. 우리 대안 같은 거 많이 내놓는 거 보셨죠? 우리는 반드시 정책을 내놓는다. 그리고 그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예요. 그리고 결과물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린 그거예요. 그리고 반중친미. 그래서 우린 조은진 같은 사람 절대 초대 안 합니다. 왜? 친중주의자는 우리의 컨셉에 안 맞아요. 그 사람을 간을 보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부를 수 있어요. 간을 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지만 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 혹은 변호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반공. 우리는 무조건 반공이에요. 그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건 절대 안 바꿔. 반공에는 중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그다음 인기 영합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물론 언론인도 반대해요. 하지만 저는 간을 보기 위해서는 만나기도 해요. 간을 보기 위해서. 예. 하지만 그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뭐 거기 채널 가서 내 얼굴 비춰가지고 나를 홍보하려고 그런 목적을 안 해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지금도 소수로 가고 있지.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취지를 안 지키면서 우벤져스란 말 쓰지 마세요. 쓰면은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이미지가 더러워져요. 지금 젊은 층을 상대로, 전라도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름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놨는데 이걸 가져가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 쓰겠다. 절대 반대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기존의 우파들이 싫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요 방송 하기 전에 했던 요 앞에 강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보수가 싫어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얘기합니다. 왜? 이제는 현실과 과학과 이성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대방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파들이 좋아하는 자장가를 불러주지 않는다. 예. 그냥 매운 고추를 확 집어넣고 번쩍 정신 들게 만들지 우린 그러지 않는다예요. 사실 좋은 말만 하면은 구독자가 꾸준히 늘고 후원금 왕창 먹겠죠. 돈 많이 벌겠지. 네? 그렇게 안 한다예요. 그게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안 바꿔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부패한 정치인들 띄워주지 않아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당대표 자유한국당 할 때도 우리가 언제 국회의원들 띄워준 적 있어요? 안 해요. 우리는. 왜? 문제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권에 어떻게 뭐 싸바싸면서 뭐야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이런 거 하면서 우벤져스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철새들을 싫어합니다. 철새들. 요거 저기 뭐야 아까 누가 그 질문했었죠? 백모. 한미동맹연구청년회 이거 워메드 아닙니까? 얘들 워메드잖아요. 얘들 어디 갔었어요? 그 조원진이 하는 서울역에 그 대한애국당에 가서 얘네들 합류해갖고 집회하고 그랬죠. 그래놓고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요? 젊은 청년들이 화가 났다. 젊은 청년들이 드디어 태극기 부대에 합류했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워메드잖아. 워메드가 누구지 몰라? 반페미. 페미니스트 누구예요? 공산주의자.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찬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모잖아. 근데 내가 그러면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응? 안 된다니까. 워메드를 왜 해? 워메드가 어떤 애들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타겟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층을 지금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워메드 같은 애들이 태극기 부대에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 페미니스트란 말이야. 페미니스트 좌파인데 우파로 위장해서 박근혜를 석방하라 이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어머 또 박근혜.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말라니까. 얘네들이 여기 끼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젊은 애들은 더 안 온다. 젊은 애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공작을 하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공작을 해버리네? 이게 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껏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죽 서서 개줄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벤져스 이름 함부로 쓰지 말아라. 왜? 우리가 만든 이미지는 그거 아니다 해요. 또 한 가지. 우린 젊은 층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젊은 층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저쪽으로 우리 등을 돌리게 만드는 행위라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좋게 봐야 됩니까? 그건 안 되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작년에 백모가 우파인 줄 알고 김재인 박사 댓글 달았더니 저 차단시켰어요. 다시는 못 들어가게? 안 되지. 미중 패권 경쟁을 처음 얘기한 건 저였죠. 그게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좋은데 미중 패권 경쟁을 얘기하면서 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왜 얘기 안 하지? 예?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얘기해야 된다니까. 입 꽉 다물고 있잖아.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상한 워메드 이런 사람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태극기 부대를 완전 또라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를 또라이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2년 반 동안 태극기 흔드셨죠?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작을 하는데 그걸 왜 가만히 냅두냐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돼.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경원이 얘도 문제 많은 여자잖아. 근데 또 이렇게 나경원이가 명언했다고
바보들이 따로 없네. 이거 나오잖아요. 예? 그쵸? 요즘 또 나경원 또 사이다 발언에 또 막 박수 쳐주고 막 잘한다고. 이러니 우리나라 소위 그걸 우파라고 불러야 될지 하여튼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왜 안 바뀌는지는 이 명확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절대 정치인들 인물 따라가지 말아라. 정책을 내놓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말고 지지도 하지 말아라. 왜? 얘네들은 다 알아요. 아니 언제 있었던 일인데 또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순식간 또 변하잖아 또. 이러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우파 사람들을 뭐로 보겠어요? 개돼지로 보지. 예? 이런 거에 속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냉정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간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제일 경계된다고 봐요. 감언이설이라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쟤네들은 자장가를 불러준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그 상태를 계속 있게끔 만드는. 이것도 일종의 가두리 정책이라니까. 그리고 이현주에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또 여기 또 교회에 나가다 할렐루야 한번 하니까 또 어머나 또 이렇게 또 개념이 있으신 분이 또 어떻게 또 나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네? 말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봐주니까 얘들이 아주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가서 울면 끝나는 거야. 네?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에. 맨날 근데 이래. 맨날 이래. 나경원 문제 생기고 나서 이렇게 존나 비열하죠. 이런 걸 보면은. 네? 그쵸? 비열한 거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댓글이 가관이에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가관. 이 댓글 읽을 때마다 요 밑에 백이민족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시면 감사합니다. 미쳐버리게 돼 진짜. 그러니까 나경원 용서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응?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일루미나티고 웃기는 거지 이런 게. 이런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생각을 하라니까 생각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기의 그 지역 이기주의.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학연, 혈연, 지연, 종교 문제 많다. 이거를 초월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예? 맨날 이런 짓만 한다고. 맨날 이런 짓만. 예?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용해 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들이 무진장 교회 많이 가죠. 왜? 거기서 이런 쇼만 하면 모든 게 통하거든. 돈도 나와요. 아유 그냥 난리가 나지 그냥. 예?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래 놓고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쭈그러드는 상황인데 개신교도 지금 쭈그러들고 있다고요. 쭈그러들면 누구 탓? 공산주의 탓, 일루미나티 탓 이런 식이야. 본인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반성이 없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어? 이런 짓 하니까 그러지. 이런 짓 하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뭐 나경원 선생님께서 깨설에 깨서 가짜 예수님이 아닌 진짜 예수님 믿고 만나고 영접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라이 쌍 진짜. 아유 욕이 나오죠. 그리고 김무성, 에? 정광, 이 정광 목사 이 사람들 아주 골 때린다고 미쳐버리니까 미쳐버려. 이거 영상 보셨어요? 이거 영상 보면 그래도 용기 있는 분이 계시더구만. 어떤 아주머니가 막 항의하고 하는데 쫓겨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그런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은 아니 전신도가 튀어나와야지. 나 이런 거 인정 못한다고. 근데 왜 거기 앉아있어? 99.999%는 다 앉아있었잖아 그 안에. 일부 용기 있는 한두 명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다 쫓겨나고. 응? 이런 거 비판하면 또 종교 탄압이래요 또. 왜? 난 개신교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고. 응? 이 댓글을 보세요. 댓글 다 욕이야 욕. 뭐 목사가 돼서 신도들에게 저런 거짓말을 하는가. 뭐 김무성이니까 뭐 너네 교회 다니고 어쩌고. 그쵸? 이렇게 욕이 달리는데도 저지들 한다니까. 왜? 권력욕 때문에. 에? 권력욕 때문에. 이게 문제라니까.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망해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동하니 좌파 사람들 아니면 중도라는 사람들이 왜 우파를 안 오는가예요. 이거 보면은 광신도 집단이라니까. 상식에 어긋나요, 상식에. 왜냐? 아니 온갖 비리한 비리는 다 질러놓고 나서 그냥 교회 가서 한번 이러고 할렐루야하고 그냥 통성기도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지금 우리가 무슨 19세기, 아니 18세기 중세에 살고 있나 지금? 지금은 법치국가의 시대예요.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야. 뭐 인신공양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이성과 법치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근데 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냐고. 이러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우파를 안 하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쳐다본다고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문제 생긴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적으로 보게 되고 우린 고립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걸 우파라는 게 우파의 정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선거에도 지고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되고. 이게 다 욕 달렸잖아요. 욕 달렸어. 왜 김무성 끌어들였냐고. 그래도 그냥 하죠. 그냥 해. 왜? 대형교회에 신도와 권력과 돈이 있으니 나머지 사람들 욕한들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예요. 그러니 거기에 빌붙으려면 정치인들이 줄을 서지요 또. 아 이거 미쳐버리는 거죠. 무슨 아니 카톨릭을 욕하면서 왜 대형교회는 바티칸의 교황이 되려고 그래? 이거 옛날 때 교황이 했던 방법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요. 내가 좀 잘못 말하는 건가? 이거 옛날 때 카톨릭의 교황이 했던 거야 이거. 이거 싫다고 종교개혁한 거 아니야. 에? 이거 싫다고 종교개혁을 해놓고서 왜 그대로 그걸 하냐고. 그러면서 맨날 음모론만 나왔다면 뭐 카톨릭이 문제다. 내가 봤을 때 여기도 문제인데? 이거 문제인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그 끝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니까요. 카톨릭이 왜 망했어? 카톨릭이 이짓하다 망했어. 이짓하다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라니까요. 객관적으로. 남 탓하지 말아요. 모든 문제는 본인으로부터 비롯된다니까. 응? 자, 그리고 이제 고성의 산불 연결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팩맨TV에서 분석을 잘 해놨어요. 했는데 여기서 전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변압기의 사용 연한이 짧아지고 예산이 감축된 거는 맞아요. 근데 나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렇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안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못해 옛날 때, 저 어렸을 때에도 우리나라 가난할 때 저기 남대문 시장에서 이 전기줄 덕지덕지 연결하는 바람에 그거 화재가 난 적도 있어요. 그땐 더 가난했고 운영도 개판이었지. 그래도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했어요. 근데 이번 우리나라 화재는요 동시다발적이었다니까. 한 6군데가 7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나 버렸어요. 화재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단순히 변압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봤을 때 공작이야.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산불 때문에 저쪽 강원도 쪽 휴전소에 군인들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화재를 피해서. 쉽게 얘기해서 휴전소에 뚫렸어요. 그 상황에서 북한의 군대가 내려왔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남한에서 북한 쪽으로 어떤 뭐 돈이 됐든 금이 됐든 그걸 퍼줬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소개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난 게 아니라 포항서부터 해서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변압기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였으면 그렇게 의심해도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걸 뭐라 보냐? 이 좌파 애들이 우파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공작으로 기사를 쓴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난 거기 안 낚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어차피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파 사람들 어떻게 하냐? 역시 문재인 개새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파 사람들 스트레스 해소로 끝나는 거예요. 불만이 많죠. 근데 불만이 많은데 고성에서 화재 났단 말이야. 어이구 옳았구나. 세월호 너희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지? 나도 너희를 공격해야지. 근데 그게 원인이 뭐다? 이게 연한이 오래됐는데 이게 예산 부족으로 너무 퍼주기를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줄에서 난 사고다 하니까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 글로 가는 거예요. 역시 니네들은 맨날 청소년들의 퍼주기 무산복지해갖고 예산 탕진해서 그래서 변압기가 사고 난 거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파들의 관점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일종의 낚시성 기사였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 원인이 절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팩맨TV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애청자예요. 구독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포인트가 약간 벗어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럼 포항은 어떻게 설명할까냐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설명하고. 다 변압기가 폭발했다? 그건 아니에요. 뭔가 인위적인 화재가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화재 났을 때 그것도 있었죠? 민간 화약 창고에 불이 붙을까 봐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거 거기서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민간 화약 창고는 여러 군데 있거든요. 포항에도 있어요. 얘네들 이거 화재용이 갖고 화약 같은 거 빼돌렸을 수도 있다고요. 왜? 경황이 없으니까.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굉장히 나는 안 좋게 봐. 얘들 뭔가 공작을 했다고 보고 공작의 냄새가 나요. 공작의 냄새가. 근데 이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 난 현장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거. 얘들 뭔가 꾸몄어. 특히 강원도 쪽은 심각했어요. 왜? 휴전선 뚫렸다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전 이쪽에 더 많이 가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한 게 이한방송이에요. 그 장호석 소령이 하는 거. 그거 좀 많이 참조해 주세요. 그쪽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데 군사전문학 쪽은 그쪽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참조해 주세요. 나는 그쪽의 말에 더 그 비중을 많이 두고 싶어요. 왜냐? 지금 이 정권 자체가 친북적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공작처럼 보여요. 공작처럼.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강릉 산불 첫 발화 어디냐? 신당 밖 그을린 재단 주목. 야,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도 쓰는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 왜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쪽 산불이 제일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휴전선이 뚫려서. 근데 강원도 산불의 문제를 처음엔 변압기라고 얘기했다. 나중에는 뭐야? 뭐 전기줄? 아니야, 뭐랬더라? 차단선인가? 하여튼 뭐 그걸 했다가 막 바뀌어. 그래서 우파 사람들이 변압기 얘기해서 한참 떠들어 놓고 나니까 아, 그거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말 돌려. 그래서 그거 말한 사람을 미친놈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팩맨TV를 가짜 뉴스 유포자로 몰아가려는 어떻게 보면 그 술수였다 전 보거든. 예, 그래서 낚시 기사를 탁 던졌다 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얘네 장난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신당밖에 그을린 재단.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우리나라 무속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고성 산불이 무속, 지금 뭐야? 무당들이 기도하다가 졸아가지고 촛대가 푹 쓰러졌는데 불이 났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이런 얘기하면 누가 반응할까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반응할까? 기독교 보수가 반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무당은 없애야 된다. 또 이거 종교 갈등이 일어나겠지. 고성 화재는 무엇이 문제인가? 고성 화재는 왜 났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교 분쟁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변압기 문제 얘기했다가 아 이거 아니라 차단선이에요. 가짜 뉴스네 이런 식으로 이 시선 분산시키게 하고 또 변압기 문제 얘기 나도 거의 시한 연도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관리 소홀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재인 정권 욕하지 못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 얘들 뭐라 하냐? 또 전 정권의 또 관리 부실 이런 얘기할 게 뻔하단 말이야. 응? 이건 100% 저만의 실수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포인트가 분산되면서 결국 이 고성 화재는 해프닝을 끝내고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사가 진짜 이상하다 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기사를 흘리는 거는 우파 사람들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난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저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경자님 기독교인도 깨어있어요 박사님. 아니 제 지지자들의 70%가 기독교 신자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비판할 건 비판한다예요 그냥. 예.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 여기에 낚이게끔 얘들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걸리지 말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게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교묘하단 말이야. 교묘해. 기사들. 여기 서울 인왕사 보강전소 전소, 대구 야산서 불, 화재 잇따라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이 나. 계속 불이 나. 그러면 이것도 무슨 북당에서 촛대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전국적인 불이 한날 한시에 이런 식으로 확 나냐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잖아. 이거는 공작의 흔적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파 사람들이
애초에 여기에 논점에 집중을 못해 시선 분산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아까 종교 문제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할게요.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1년 뒤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여러분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선거 그냥 우리는 장렬히 할 도리를 다 했다 하고 선거에 지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기고 봐야 되는 거죠, 선거는. 그렇죠? 선거를 이기려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말은 뭐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을 늘려야 된다예요. 어떻게 늘릴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늘리려면 지금 우리 내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외부를 봐야 됩니다. 보시면 어떠냐?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 채널이 있죠? 이 유튜브 채널의 이게 호스트, 저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종교별로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장담컨대 거의 90% 가까이가 개신교일 겁니다. 그리고 한 5%씩 불교하고 카톨릭 정도가 있을 거예요. 거의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파 논리라든가 전체적인 논리가 개신교 논리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부 이승만 대통령 얘기할 때 항상 기독교가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근대화시켰다. 틀렸다는 생각 아니에요, 저도. 그건 맞아요. 저도 동의해. 동의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거를 정치를 종교 이슈화 시키게 되면은 우리는 집니다. 이 그래프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인데 2017년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유신론자의 숫자가 2012년에는 55.1%에서 2017년에는 46.6%로 떨어졌습니다. 즉 무신론자의 숫자가 유신론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신론은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게 46.6%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속에서 기독교는, 그러니까 개신교는 어느 정도 되느냐? 2017년에는 22.5%였다가 지금 2012년에는 2017년에는 20.3%로 물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떨어졌어요. 인구적으로 봤을 때 개신교와 불교의 숫자는 비등비등합니다. 그렇죠? 천주교는 좀 떨어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우파 유튜브 채널의 그 호스트가 거의 90%가 개신교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논리로 돌아가요. 조직 운영을 해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를 해도 목사가 항상 나서고.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독교가 아닌 사람, 개신교가 아닌 불교나 천주교, 뭐 심지어 뭐 민족종교, 민족 종교 중에 우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무신론자들을 다 버리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개신교의 숫자는 비개신교와 무신론을 빼고 나면은 22.8%였나 아까? 다시 볼게요. 20.3%. 20.3%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개신교가 똘똘 뭉쳐도 100% 똘똘 뭉쳐도 과반수에 과반수,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5%도 못 넘겨.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중에 좌파 개신교가, 기독교가 절반이에요. 그럼 몇 프로예요? 10%라니까. 여러분들이 100% 힘을 모아봐야 10%예요, 10%. 그럼 여러분 10% 갖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투표에서 개신교 신자한테 한 명이 찍으면 10명의 효과를 줍니까? 한 사람당 한 표의 효과지? 투표는 머리수 싸움이에요. 에? 머리수 싸움인데 우리나라의 유튜브가 됐던 언론이 됐던 어떤 그 우파의 리더들을 분포를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신교적 논리, 그리고 개신교적 사고방식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 하나님 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태극기 집회 가면 수요일날 수요 예배한다고. 그러면은 무신론자나 그 다음에 불교나 천주교적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뭐 기도를 해? 아니면은 그냥 아이씨 싫어하고 나와? 어떻게 되는 거야?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설 자리가.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 다 절로 갑니다. 절로 가버려. 다 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예?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거를 자꾸.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우파 활동하면서도 늘 그렇지만은 개종의 압력을 받는다니까. 개종하라고. 근데 내가 왜 하냐고 얘기잖아. 내가 왜 해? 안 해. 왜? 생각해 보세요. 어? 왜 10%를 잡아먹기 위해서 갑니까? 어? 기존에 이미 우파 채널에서 10% 갖고 먹고 있잖아요. 얘기잖아. 우린 이거 안 한다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벤져스라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우벤져스라는 사람들은요, 우파가 포기한 사람들을 공략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파가 포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라도, 젊은 청년층,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무신론자 이쪽이에요. 어? 우리 이쪽을 보고 간다니까? 우리는 소위 우파 사람들에게는 진성 우파라는 10%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90%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쪽을.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개종합니까? 그 90%의 시장을 놓치는데. 어? 우리 우벤져스에는 안정권 대표 있잖아요. 기독교 신자잖아. 안정권 대표가 개신교 사람들을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수라는 종교가 없잖아요. 그럼 무신론자를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저도 무신론자지만은 집안이 불교니까 제가 그럼 불교적 신도들을 우파로 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뚝 잘라갖고 무조건 우파 활동할 때는 기독교로 개종해야 된다. 이러면은 싸움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왜 지는 전략을 택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 물론 개종을 하면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겠죠. 개인한테는. 근데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하자고 하는 거예요. 구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이걸 해야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자꾸 버리면 버릴수록 집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고 나서 빨갱이한테 졌다? 아니. 본인들의 아집과 그 다음 독단성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거는. 1년밖에 선거 안 남았어요. 지금서부터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지금도 이 고집을 부린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한국 적화됐다고 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내부의 문제가. 이거부터 개선해야 돼요, 지금. 태극기 집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부 사람들은 자꾸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몰기에 너무 좋아요. 좌파들이 그렇게 몰아가도 이게 공작이 안 먹혀야 되는데 먹힌단 말이야, 공작이. 왜? 그렇게 행동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여러분 그 명동에 가면은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고 쓰고 있고 십자가 들고 다니고 마이크 막 확성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나도 빨리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래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미친놈이라는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뭐 하는 거야 저런다고. 절대 긍정적인 이미지가 오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가지. 그럼 그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봤을 때 그거 개신교를 망치려고 뿌락지가 활동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면은 이미지는 깎이는 거예요. 절대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근데 그걸 해. 계속 하면서 이미지를 계속 깎아먹어요. 요즘 교회도 가면 젊은 애들 별로 없죠? 왜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를 완전 무슨 종교적 광신도 집단으로 인식한다고요.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확장이. 대중적 지지를 못 끌어내요. 그냥 하는 사람만 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 또 밖으로 싸움한다고 또 서로 싸우고 또 찢어지고 그래요. 완전히 사분을 내버리죠 지금. 예?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합쳐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연혈연 지연 종교를 빼라. 이게 있으면 우린 합치지 못한다예요. 숫자를 모아야 되는데 숫자를 그거 할 수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거를 얘기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해결책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바깥쪽 사람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우벤져스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취지에 안 맞는 행동을 해서 우리 이름을 쓰지 말라요. 그거는 우리 이름을 쓰면 나 그거 간첩으로 볼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취지가 아닌 걸 하면서 우리 이름을 팔아먹으면 우리의 이미지가 손상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확장을 못하게 돼요. 이 새끼들 봐라. 너희들 행동과 생각 다르지?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공작한다는 얘기를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요게 어저께 제가 봤어요. 이거 찜질방에서 어제 제가 찜질방 좀 자주 가거든요. 근데 MBC에서 이걸 하는데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공방하는 거 드디어 얘들이 시작했어요. 얘들 이제 공중파를 이용한 프로파간다를 합니다. 우리보다 스케일이 달라요. 더 커. 돈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어제 첫 방송 했던 게 뭐였냐면은 손석희 그거 뭐지 그 있잖아요. 그 충돌 사건 김웅 기자 나오고 하는 거 이거 가짜 뉴스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거 아무것도 배경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믿겠더라고. 그렇게 되면 뭐냐? 김웅 기자가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 와 이거 준비했구나. 여태까지 얘들이 조용히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자연 사건이 또 하나 또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아 가짜뉴스 프레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조지려고 하는 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여기 뭐야 페미 좌파 나라망함 MBC는 걸으셔도 되는데 가끔씩 체크할 필요 있습니다. 체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방을 알아야죠. 얘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공작하고 있다고. 전체적인 컨셉은 일반 방송이 아니라 유튜버의 이미지로 해요. 유튜버의 이미지로. 방송의 컨셉을. 왜? 요즘은 우파 사람들이 유튜버를 많이 보니까 젊은 애들 그렇고. 그래서 근데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얘네들 진짜 변호사서보다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보십시오. 지금 정책 유불리 따라 바뀐 가짜뉴스 처벌 입장 해갖고 이렇게 가짜뉴스 처벌한다는 게 솔솔 나오기 시작했죠. 법무부도 언론부도 가장 가짜뉴스 처벌 방안 만든다. 이거 나오는데 자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합법화시키는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안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언론기관을 이용한 프로파간다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우파 채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지금 곧 공작하고 있는 거라고. 1년을 준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고려할 순간 우선순위.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문재인 정의사회 구현단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단톡방에 막 돌았는데 드디어 정의구현사재단 그 문재인을 탄핵하다라고 해서 막 돌았던 메시지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기 한번 댓글 좀 봐봐야지. 보신 분들이 없는 것 같네? 없나 보다. 그런 게 있었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 여기 봤다는 사람들이 있네. 그쵸. 봤죠? 그거 보면 내용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깥의 제목은 뭐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쓴 거예요. 그 낚시지. 이거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난 그래서 그때 이거 퍼뜨린 사람 아줌마 댁에서 문자 메시지 보내더라고요. 아줌마 이 메시지 왜 보내 그랬어요. 당신 누구야 막 그러고. 왜? 이거 가짜 뉴스인데 몇 번을 보내더라고. 들키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서 또 보내. 자꾸 그러더라고요. 당신 정책 뭐야 그랬어요. 근데 대답도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은 문재인을 탄핵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도 그렇지만 요즘 메시지가 하루에도 막 수천 건씩 옵니다. 막 서로 막 단톡방 연결해서 막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대로 내용을 안 보고 앞에 머리글만 보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 노리는 거예요. 그거. 걔네들이. 여러분들이 말 실수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즉 뭐냐. 방송 내용과 제목을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퍼뜨려 여러분들이. 정의사회 구전단이 문재인을 탄핵했다더라. 드디어 문재인도 촛불에 의해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왕창 퍼뜨려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게 공영방송에 나가는 겁니다. 최근 태극기 부대 단톡방에서는 이러면서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확인도 안 된 가짜 뉴스를. 그거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유포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족쳐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다? 족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극적인 제목. 그래,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자장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장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고 막 넘겨버려. 빨리 전파해야 돼, 그러고.
그리고 욕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근데 자꾸 그런 거에 자꾸 속는다니까. 예? 좀 똑바로 봐야 돼요. 왜냐? 나중에 그거를 구실로 해서 여러분들 다 감옥에 넣거나 제재를 가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대 사건 우선순위. 이게 보면은 이 경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문재인이 시장에서 이렇게 방문할 때 경호원들이 기관총 들고 막 있었다. 그쵸? 자, 이거 가지고서 많이 막 사람들이 떠들었죠. 와, 역시 문재인 말이야. 이거 빨갱이, 이거 뭐, 이 경호원 제 북한 놈이다. 뭐 이런 얘기 막 돌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도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이 북한 경호원이 아니라 나중에 민증 까가서 얘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어쩔 거예요. 예? 이게 다 함정이거든. 저거 총 왜 보여주겠어요? 우파 애들 돌리라 이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공격하려고 빌미를 잡는 거거든. 예? 저걸로 쏠려는 게 아니에요. 뭘 쏴 쏘기는. 예? 민간인을 군인이 총으로 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정권 뒤집혀요. 망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그걸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총을 보여주니까 막 드디어 문재인이가 보수의 성진 대구에 와가지고 총으로 협박한다. 막 또 날러. 그러면 또 막 빨갱이 문재인 무서워 막 이러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는 한국 놈이 아니라 북한 놈인 것 같아 막 하고. 얘들 그거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한다? 우파 사람들 가짜뉴스 유포시킨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결국 뭐냐? 그냥 과잉경호예요. 과잉경호. 과잉경호로 끝나는 거라고. 이게 뭐가 문제돼? 경호원이 총 들고 경호하지. 총이 보였다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경호원은 당연히 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호원이 따발총을 갖고 있든 권총을 갖고 있든 뭔 상관이야. 자기가 경호한테 최적화됐다고 생각하는 걸 들고 있는 것 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변명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경호 경력만 10년이다. 이런 데서는 원래 그런 거 갖고 있는 겁니다. 규정이 그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비판하면 비판하면 병신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낚시에 걸리면 안 돼. 낚시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파가 듣고 싶어한 말을 듣지 말라니까요. 그 자장가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거.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 안 돼요. 무슨 놈의 검토입니까? 핵무장을. 핵무장하면 큰일 나요.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비핵화 때문에 와 있는데 북한 비핵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핵을 만들겠다고?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이런 말을 하면은 문제 생긴다고요. 외교를 틀어먹어요. 외교를. 이게 국제관계의 외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없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런 거 이제 그 포스터 많이 만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복귀가 정의입니다. 이런 거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 비판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식의 포스터는요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프로파간다는요 상대방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릴리 마레인이라는 독일 여자가 있었어요. 그 릴리 마레인이라는 여자가 그 릴리 마레인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그 노래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물론 독일군도 듣지만 미군 들으라고 한 거예요. 서정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왜? 미군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나 죽기 싫어. 고향 돌아갈래. 이런 식으로 전투력 의지를 꺾기 위한 거였거든요. 즉 프로파간다의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입니다. 외부인데 여기서 이런 포스터를 올렸을 때 중도나 좌파들이 이걸 보고서 우파 될 확률 몇 %일 것 같아요? 이런 그림 보면서 제로입니다. 아무도 전향되지 않아요. 왜? 중도 사람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좌파들은 박근혜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복귀가 정의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갖고 가서 떠듭니다. 야야 우파 애들 봐라 저라 병신 같은 놈들. 쟤네들은 맨날 북한 싫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김일성처럼 우상화하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식의. 자기들끼리 보고자 하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니까. 중도나 좌파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프로파간다 이렇게 하면 빵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 뭐 이거 미쳐버리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이래갖고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 에? 이 심리전도 안 해봤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 절대 지지층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이슈로 나가야 돼요. 이슈로.
그리고 자유조선 북한의 혁명 동지들과 김정은 정권 뿌리채 흔들 것 해가지고 뭐 자유조선 스페인 북대사관 침입 사건 배후자처 뭐 미등 관련성 부인 이 얘기 아까 저한테 질문했던 거 아까 매트릭스 쪽에서 얘기했죠. 김한솔이를 미국이 보호하는 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어? 뭐 미국이 보호하면 나는 김한솔 때리면 안 돼? 어? 빨갱인데. 북한의 3대 세습 이 세습 체제를 끊는 게 목표인 거지. 김정은 싫다고 김정은 제거하고 김원사로 안 친다? 이건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지금 우파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자기 입으로. 맨날 김정은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하니까 김정은은 빨리 죽여야 돼. 김정은 없애야 돼. 그래? 그러면 김한솔 안 치고 김정은 제거하자. 와 합의 끝. 김씨 4대 세습이네 이렇게 되면은. 어?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하라니까요. 생각을 해서. 이거 완전히 낚이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낚시 아니야 지금. 어? 미국은 일단 부인하잖아요. 미국이 했는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왜? 하고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왜? 필요에 따라서는 적도 적과 동침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원래 정치예요.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만 맨날 정도 따지지 미국은 정치를 완전히 공작적으로 한다고 원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미국이 김한솔을 보호하고 말고 그걸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도대체. 예? 그래서 뭐 사과방송 하래요. 뭔 놈의 사과방송. 예? 제 생각은 지금도 변화 없다니까요. 잡히면 죽는다예요. 예? 안 돼. 세습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천리마가 스페인 대사관에서 컴퓨터를 털었다? 박수! 잘했어. 그 정보를 나에게 줬으면 잘한 거야. 오케이. 또 훔쳐와봐. 또 훔쳐와봐. 근데 걔네들이 뭐 나중에 제가 이렇게 협조를 많이 했으니까 김한솔을 다음번 수령으로 족까지마 그래야죠. 웃기고 있네요. 누구 맘대로. 그건 안 된다예요. 구별해야지.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5.18에 대한 태도가 아군과 정권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맞다고 봐요. 틀린 말은 아니라 봐요. 이 5.18 문제 중요해요. 이 윌리엄 리라는 사람이 했더라고. 근데 이 윌리엄 리라는 사람 저한테 프리메이슨이라고 했던 사람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적 시각으로 모든 우파를 보려 하지 말아라. 응? 우파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 기독교도 있고, 우파도 있고, 불교 우파도 있고, 천주교 우파도 있는 거예요. 응? 자유민주주의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일원화 만들려 하는 거 아니죠? 지금의 다양한 거를 다 인정하고자 자유민주주의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종교의 시각으로 다른 우파를 정통인이 아니네 제대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자, 그리고 이거 많이 돌았죠. 이것도 낚시성입니다. 이게 5.18 유공자 명단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이거 보면은? 네? 5.18 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5천 몇 명이잖아요. 이 명단 여기 일단 보이는 것만 따지면 12명만 일단 있는데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나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여받은 게 몇 년이다 뭐 이렇게 이런 거 써 있어요. 순위에서 1, 2, 3, 4 쭉 써 있는데 자, 이거 보면은 뭐냐? 1번 김대중, 저 12번에 김경수가 있어요. 이거 뭐야?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이 순위네, 생년월일. 응? 근데 유공자 명단에서 이름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공개된 적이 없는데 이거 왜 돌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응? 이 이름 중에 이해찬은 우리가 알지요. 이해찬은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 몰라요. 이석기가 거기에 있는지, 임수경이가 있는지, 김경수가 있는지, 그 유공자 명단에 있는지 우리 모른다니까. 이해찬만 자기가 지 입으로 방송 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아.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연락에 또 퍼나르고 또 유공자 명단 난리네 뭐 와 또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뭐 이래서 역시 문제는 빨갱이에요. 이런 얘기 해봐야 미친놈 소리 듣는다니까요. 이러면 안 돼. 왠지 아세요? 아니 명단이 공개 안 됐다니까. 이거 완전 낚이기 좋은 함정이거든요. 그거 그 김문수 의원이 갖고 온 거 있잖아요. 보훈처에서 이름 제외시키고 나온 거 그거예요. 우리 이름 모른다니까 그러네. 이걸 돌리고 막 퍼뜨리는 이건 나중에 또 가짜뉴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건다니까. 그래서 지금 얘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 법령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 실행은 하지 않아요. 왜?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똥볼 차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계속 떠들어요. 떠들어라.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왜? 다 잡아넣으려고 지금. 잡아는 못 넣겠죠. 하지만 벌금을 왕창 때려갖고 벌금이 무서워서 활동 못하게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얘들이 지금. 그러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아까 MBC 요거 MBC 이거 이런 식으로 페이크 뉴스가 많다는 거를 지금 계속 방송을 하면서 지금 예열을 하고 있잖아. 한국의 좌파나 우파나 중도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 그리고 여론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서서히 달구고 있다고. 여론을 나중에 왕창 잡아갖고 뭐 잡아넣으면 잡아넣고 벌금형 때리고 벌금형 때릴 때 야 이거 독재 아니야? 라는 소리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계속 페이크 뉴스를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게 감옥에 갈 수 있게 아니면 저걸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